제조 방법과 가공 방법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가공 방법이 무궁무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조라는 범위로 조금 넓히면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민트로봇 강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저희 채널에서 저번 네. 주에 굉장히 좀 활발한 댓글들이 일어난 거 혹시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네. 이게 그 편이 그 로봇 제조 비용의 절감 관련해서 했던 내용이었는데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희가 이 댓글 주제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서 이 편의 댓글들의 흐름을 보면서 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혹시 대표님 댓글 내용 다 보셨는지? 예, 봤습니다. 네. 이야기를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댓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어떤 한 분이 제조 방법은 큰 몇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선택하는 거라서 굉장히 뭐 무궁무진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다른 분은 네. 설계 방법부터 제조 방법, 재료까지 고려하면은 네. 굉장히 많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선택지가 제한적이니 교통 정리가 이제 굉장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네. 맞나요, 대표님? 뭐 그러니까 이제 먼저 어떤 분이 이제 조금 댓글을 다셨죠.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글을 봤을 때 조금 비아냥거리는 어조가 있었다고 맞아요.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다셨는데 이제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하고 좀 네. 봤어요. 이제 봤는데 다시 봤더니 말은 제가 제대로 한 게 맞아요.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분은 제조 방법이라기보다는 가공 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공 방법이 무궁무진하지 않다라는 이제 어조로 얘기를 하신 거고, 네. 다른 분은 가공이 문제가 아니라 제조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설계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건 네.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궁무진한 게 맞다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냥 하면 되나요? 네, 뭐 28초까지만 보고 답글을 남기네. 크크. 제조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진 않아요. 몇 가지 방법들 안에서 선택해서 제조하는 거지. 수량이 많으면 초기 투자 비용 많이 들지만 생산 단가는 낮아지고, 수량이 적으면 초기 투자 비용은 적지만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걸 선택해야 되고, 뭐 그 안에서 선택해서 양산하는 거지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지는 않은데.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그 제조 방법과 가공 방법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가공 방법이 무궁무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조라는 범위로 조금 넓히면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설계까지를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댓글을 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공장을 하면은 가공이 제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감속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랬는데 가공은 제조가 아닙니다. 가공은 제조의 일부인 거지 가공 전체가 제조를 대표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네. 자,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될 게 가공이랑 제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만든다. 이제 로봇 공장을 만드는데 로봇 공장에서 그러면은 가공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럼 가공하지 않는 공장은 제조 공장이 아닙니까? 아니죠. 가공 공장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걸 제조 공장이라고 해요. 즉 제조와 가공은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조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공의 범주 안에서 이제 무궁무지 않고 가공하는 방법은 몇 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시야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이분 관점에서 가공 방법이 정말 몇 가지 안 된다. 뭐 그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공이라는 거를 할 때 보통 외주 같은 걸 줄 거 아닙니까? 흔히 임가공집이라고 하죠. 그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쇠를 자르는 집에다가 외주를 줄 거냐, 쇠를 깎는 집에다가 외주를 줄 거냐, 쇠를 접는 집에다 외주를 줄 거냐, 뭐 쇠를 녹여가지고 주물을 뜨는 데다 줄 거냐.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업태 안에서 이 집은 뭐 주물하는 집, 이 집은 뭐 잘라다 접는 집 하면 몇 개 안 되는 건 맞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임가공의 어떤 업태 범위 안에서 뭐 몇 개 안 될 뿐이지, 그거 외에도 말씀드렸듯 제조라는 것은 가공을 포함해가지고 그 더 훨씬 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한정돼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은 실제 저희 이제 산업 현장에서 실제 네. 프로젝트 할 때 제조 방법이 그러면은 몇 가지 안 되는 것도 많나요? 그러니까 제조 방법이 몇 가지 안 된다라는 건 조금 단편적인 거고 우리가 어느 집에 어떤 외주를 줄지는 몇 가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가공집에 최종적으로 임가공집에 가야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설계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임가공집에 가야 되는지 그 어떤 분이 댓글 다셨다시피 절곡도 종류가 많아요. 이게 진짜 뭐 워터젯으로 잘라서 접을 거냐, 그쵸. 레이저로 잘라서 네. 접을 거냐, 라우터로 잘라서 접을 거냐, 뭐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세분화돼서 가면은 아무래도 정말 몇 개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소재도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재에 따라서도 굉장히 바뀌고요. 네. 생산과 제조는 차라리 무슨 차이인가요? 제조가 생산에 더 가까워요. 생산이 제일 큰 개념. 제일 큰 개념이잖아요. 제일 큰 그렇죠. 개념이 네. 생산. 그 밑에가 제조, 그 밑에가 그러니까 제조의 일부로서 가공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이것만 단편적으로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분들 시야에서는 이거 자체가 생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희도 겪어봤고 제가 사실 이거 10년 동안 가공 공장을 돌렸잖아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뭐 기능장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들어도 대충 알거든요. 어떤 생각이신지. 마마분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또 하시거든요. 마마. 예, 이 커피? 마마커피님은 가끔 댓글을 이렇게 다시더라고요. 이분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막 무슨 내가 옛날에 뭐 했는지까지도 막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결국은 제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제조 관점은 사실은 진짜 별의별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제조도 많아요. 무슨 펜토세크레이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들어보지도 못했죠. 이런 제조 방법도 있어요. 표면에다가 약간 그런 물기 같은 걸 갖다가 굴러떨어지게 표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펜토세크레이저로 이렇게 막 가공을 하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죠.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진짜 많겠죠. 예. 예, 그냥 무궁무진하게 많다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크기 인상적이네요. 크기 인상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가공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재료를 갖다 어떻게 가공 자체가 단어인데 재료 자체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만 얘기를 하시고 이 재료가 왜 이렇게 변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안 하시니까 평행선을 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조라는 거는 이 부품의 형상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외형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파츠도 되겠네. 이게 뭐 일단 제가 뭐 관절을 다 사와서 만든다고 아마 했더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조적인 파츠라면 거의 뭐 기어라든지 뭐 이제 동력 전달 부품이 되겠죠. 근데 동력 전달 부품 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설계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표준품을 쓰는 경우도 많죠, 사실. 김시훈님께서는 이제 뭐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뭐 3D 프린트 쪽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뭐 금속 프린팅, 뭐 레이어 발생 문제,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좀 어렵네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최소한의 가공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게 조금 저는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가공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설계자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가공을 꼭 배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집 가가지고 평생 너의 인생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금속이 어떻게 가공되는지에 대한 원리와 실무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생긴 파이프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제 그 파이프 모양을 하나 가공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뭐 대충 지름이 한 100mm? 근데 이 안에 한 80mm 정도의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이걸 임가공집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이거 뭐 이만한 거에 구멍 뚫어야 되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러는 거예요. 뭐 엄청 비싸잖아요. 아니 이게 뭐 이렇게 100만 원이었더니 사장님이 여기다가 구멍 뚫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설계자가? 가공해야 되니까 비싸네, 그냥 과자비 태워서 줘야겠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그 사장님은 우리가 보통 재료가 이렇게 꽉 찬 재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꽉 차 있는 이 원기둥 재료, 이걸 갖다 안에를 다 파내겠다는 얘기예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재료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가 이미 파여가지고 이게 파이프 형태로 나온 소재가 있어요. 그럼 그 소재를 갖다가 안에를 조금만 최소 절삭을 하면은 그 사장님이 얘기한 것보다 100배는 더 시간이 빠르게 되거든요. 저는 당연히 알죠. 아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소재 이거 사다가 하시면 되시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견적 줄게요.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 관여를 몰랐을까? 이 재료가 있다는 거를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좀 뭐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임가공집 사장님들은 설계자들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가공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임가공,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제 남의 일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급여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모르면은 당연히 자기가 더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견적을 내고 하지 않겠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설계자가 이걸 모르면은 그냥 그 이집트 시장 가가지고 내고 안 하고 물건 사는 거랑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알라고 하는 거지. 알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길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와우 여러분들 댓글 보니 와우 실무 와우 하고 계신 분들이죠. 뭐 이렇게 썼었는데